너와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네,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혹시 그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 알고 계신가요? 유명한 시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거 한번 잘 써갖고 네. 국회의원도 되고 네. 결혼도 다시 하고 그랬어요. 네. 그 내용이 되게 좀 구구절절한 내용인데 재혼도 하셨네요. 네. 네, 이분이 또 이제 중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이 막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막말. 네. 1959년도의 일이라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광주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80년 5.18은 43년 전 일인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가 범죄는 시효가 없는 겁니다. 네. 티베트가 조용하고 신비한 나라가 중국 공산당이 그거를 먹어가지고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고문당하고 뭐 살해당하고 네. 분신자살하고 행방불명되고 하여튼 반병신되고 그래서 네.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권력의 어떤 압제에 네. 고통에 신음하겠어요. 그걸 거기 가갖고 중국 공산당 편을 들고 네. 그 피해자를 더 가슴에 칼을 꽂는 행위를 한 거예요, 저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이 민병덕 의원도 있는데요. 이 사람도 똑같이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1959년 티베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무장 봉기를 했을 때 자료에 보니까 12만 명이 죽었다 뭐 얘기가 있던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 7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아니, 지가 네. 왜 그렇게 얘기냐. 아니 그렇게 국익에 대고 외교하고 싶으면 정권 뺏기지 말고 당신들이 정권 잡아 사세요. 외교권은 대통령이라든가 정부 여당이 있잖아요. 네. 자기들이 그냥 후쿠시마 반대하고 중국 편 들라고 가놓고 뭐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외교를 합니까? 서방 국가는 아무도 불러도 안 갔는데 중국 돈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처먹고 놀다 와가지고 외교라고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이 미국 국무부가 지난 15일에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에 대해 신장 및 티베트 지역에서 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및 강제노동, 이 강제노동, 그 1대1로 프로젝터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 참 이게 네. 이렇게 정말로 권력에 어떤 공산 정권 압제하에 100만 명 이상이 죽고 구금하고 다치고 이런 비극의 땅에 가가지고 네. 그런 독재자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명인으로서 네. 자기가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데 저는 도종환이가 국회의원 이건 관심이 없고 네. 저는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또 한국에는 조계종 있지 않습니까? 불교 네.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이제 입장 발표를 했어요. 예, 현재까지도 뭐 이 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정확하게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조계종에서 네. 더 강력한 네.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 옛날 정청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도종환, 민병대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이게 우리 이 스님들을 네. 그 좀 알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민병덕은 또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 노란봉투법 발의에 참가했던 인물 아니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조계종에서 이 도종환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탄압에 저항에 분신한 모든 영령과 지금도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나라 불자들과 국민에게도 해명과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계종에서 지적하는 것은 네.
뭐냐면 사과를 하려면은 네. 우리한테 하지 말고 그렇죠. 정말로 상처받고 뭐냐면 행방불명되고 100만 명 죽은 네. 티베트 국민과 네. 티베트 나라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게 조계종의 요구예요. 딴 데다 우리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티베트 국민도 아닌데. 그쵸. 그것은 뭐냐? 이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속마음을 숨기면서 사과를 하려고 하니까 사과하는 대상의 관역이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물슬쩍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며시 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속셈, 네. 이것을 조계종의 스님들이 간과 간파를 해가지고 네. 티베트 국민한테 사과를 해라. 네. 왜 우리한테 하느냐? 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도 계속 인권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들려오면 그럼요. 예, 뭐 달라이 라마 이런 예.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보안을 위한 입국 제한도 심한 상황이다. 이 공인의 말 한마디 발언은 큰 격려가 될 수도 있고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또 저희가 다들도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사를 쓴 기자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 티베트와 5.18 이 도종환의 선택적 추모. 저는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도종환인가 누군가 국회의원이라는 건 나 관심이 없고 네, 시인 그런 이 국민의 옛날 그 소녀들의 시심 네, 이런 문학적 순결성과 순수성을 짓밟은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뜬 거 뭐냐면 접시꽃 당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 어떤 인간의 소중함 이런 것을 절절히 얘기했어요. 네, 그래놓고 좀 이따 이 유명해지고 일약 스타가 되고 돈 많이 버니까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재혼한 것까지는 얘기 안 해요. 내가 돌싱 포맨 가라고는 안 하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중고 책방에 네, 접시꽃 당신 이게 그냥 책들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책 시집을 산 많은 사람들이 네, 가슴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쵸. 그 책을 다시 중고 책방에 투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참 한 인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네. 5.18을 저걸 왜 얘기하냐. 네, 도종환이가 또 뭘 했냐. 찔레꽃 피는 5월의 아침이라는 시를 썼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광주 민주화 항쟁 때 희생당하거나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사람에 대한 절절한 추모. 네, 이것이 뭐냐면 선택적 추모가 아니고, 이 양반은 티켓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인간을 원래부터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시심 어떤 이런 것은, 시인이라는 것은 네. 인간의 어떤 순수성, 만물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어떤 이런 순결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자기 출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사실이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네. 도종환의 어떤 시적 영혼은 나는 이게 정말로 씻어내야 된다. 뭘로? 네. 세슘 같은 경우로 영혼을 씻어내야 돼요.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찔레꽃 피는 5월 아침. 네. 이걸 읽어보면은 티베트 100만의 희생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식의 끝판왕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의 마지막 그 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70여 년간 중국 공산화에 저항하다가 학살당한 티베트인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는 대부분 민주화 유공자로 신원됐고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다. 그러나 이 중국 정권은 티베트 인권 탄압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한국 국회의원들을 자기네 돈으로 불러 독재를 정당화한다. 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에서 네. 대준 돈으로 가갖고 네. 중국이 뭐 마치 티벳을 민주주의인 양 선전하는 도구로서 해놓고 네. 국내 와서는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원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니까 그런다 치고 어떤 문화예술인으로서 시인으로서 정말 나는 영혼이 이미 더러운 물이 들었다. 저건 네. 정말로 회개하고 참여해야 된다. 저것은 시인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 도종환 의원의 지금 현재 뭐 발언들을 보면은 그 접시꽃 당신을 지을 당시에 그게 정말 진심이었는지까지도 의문이 좀 드는 심정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재혼하니까 네. 가장 중고 책방에 많이 나온 책이 접시꽃 당신이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수한 시심에 칼을 꽂았어요.
그다음에 5.18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찔렀고 피는 5월 아침. 그래서 그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절절한 추모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까? 네. 시인 그거 그만하세요. 나빠요. 지금 국회의원을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해나 마나 그거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유해 인간이라니까요. 개체수 조절을 해가지고 막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요 장기표 선생도 얘기하고 막 그러더만 국회의원 숫자 좀 줄여야 돼요. 너무 유해 인간들이 많다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KBS 그 분리징수가 거의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KBS 직원 1,101명이 이 서명을 하고 민노총을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포스코, 롯데케미칼, 한정기술 등 모든 이 대기업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민노총을 탈퇴하고 있는데 이제 KBS도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이번에 KS 1,101명 이 KBS 직원들에게 정말로 당신들 훌륭합니다. 당신들처럼 했으면은 KBS 이렇게 망하지 않아요. 그쵸. KBS는 뭐냐면은 요새 말하는 거 만시지탄이라고 들어봤죠. 이재명 불체포 특권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말로 하면 우리는 좀 유식하지 않으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KBS 1,101명의 이런 회개와 참여 때문에 버스는 다시 올 수 있어요. 언제? 김희철이라든가 KBS를 망친 김희철과 그 이사장들이 군소리 않고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KBS 직원 여러분, 버스는 다시 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야 김희철 사장 때는 안 와요. 왜냐?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가슴에 상처를 입고 KBS한테 너무 많은 사기를 당했어. 직원들은 KBS 살리려고 저렇게 삼보에 국민한테 정말로 가슴 절절한 사과를 했는데 그 사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치 사장과 임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어떤 방송 탄압에 희생양인 양 이렇게 사기치면서 아직까지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사실을 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KBS 여러분 더 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KBS가 국민의 사랑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버스가 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여러분을 태우러 옵니다. 네. 그래서 그 KBS 이 직원들이 그 국민들께 삼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KBS는 공적인 자산입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KBS는 한쪽의 국민들만 대변하는 정치 선동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KBS 구성원 1,100명은 KBS가 정말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들께 요청드립니다. 이 같은 마음을 전하고자 우리 1,100명의 싸우는 국민들께 1,100명의 싸우는 국민들께 사죄의 삼배를 올립니다 하면서 저를 3번을 올렸습니다. 진심이 전해지네요. 이분들의 어떤 제가 쭉 그 글을 쭉 읽어보면은 진짜로 만시지탄입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방송이 되겠어요. 솔직히 요즘에 그 TV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사과를 했냐면 불평과 불만은 말했지만 우리는 저항하지 않았고 부당한 보도나 불공정한 시각을 강요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감시하고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안 하고 하루하루 편안한 삶에 만족했으며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만족하면서 불평 몇 마디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유하는 사이에 회사는 썩어 들어갔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정말로 회개를 했어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지나간 버스는 여러분을 태우러 다시 올 거라고 우리 국민노조는 확신합니다. KBS 직원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KBS를 멍들게 하고 직원을 배신하면서 아직도 공영방송 탄압이라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김희철과 그 이사진은 정말로 무릎 꿇고 사죄하고 KBS를 방송계를 영원히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TV도 많이 안 보는 추세이긴 한데 KBS에 정말 볼 게 없거든요. 이제 정말 예능 프로그램조차도 볼만한 게 없고 심지어 뉴스 같은 경우에도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그 뉴스가 아니에요. 볼 가치가 없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정말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KBS 공영방송을 위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BS 1100명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네. 그리고 지난 5년간 정말 광화문에 집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때 시위대에 다친 경찰이 4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은 단 한 건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때 한 건뿐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네. 이게 다친 사람이 2017년도에 네. 116명, 네. 2018년도에 84명, 네. 2019년도에 76명, 네. 2020년에 31명, 2021년에 40명, 22년에 51명의 네. 경찰관이 다쳤어요. 네.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제복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네. 제복을 폄하하고 네. 제복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경찰 오면 짭새.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아니, 실제로 조롱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민주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잖아요. 네. 이제는 시위하는 사람이건 시위를 막는 사람이건 누구나 이 상식적인 법칙을 지키면서 자기의 이 어떤 애로사항 문제를 얘기하는 게 네. 그게 맞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시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민주노총, 여기도 이제 민주노총입니다. 이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4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3,337건이었던 이 집회 숫자가 2021년에 13,066건. 숫자가 이렇게 4배 이상 급증이 했어요. 아니 그 건설노조 같은 데도 네. 문재인 정부 때 딱 네. 2배가 폭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참. 자기가 이룩한 것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막 집회 경찰관 만든 거 이런 게 막 줄어든 거 보니까 네. 본인이 이룩한 게 막 없어지니까 평산 책방 가서 막 책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진짜 정신이 약간 이상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불법 집회가 늘어나고 폭력 시위가 늘어나니까 경찰이 부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소송도 제대로 못하게 막았겠죠. 하면 또 징계를 주니까. 네. 단 한 건밖에 없었다. 이제 정말 이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이 경찰들이 제대로 권리도 찾지 못했던 겁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는 폴리스맨이 네. 짭새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네. 다시 계급장에 하얀 건 그 계급 명예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명예로운 제복을 입은 경찰관으로서 여러분의 임무를 성실히 다해 주시기를 국민노조는 응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 배상 책임이 없다시피 하니까 시위대가 더욱 과격하게 경찰을 폭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을 폭행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법도 민주주의가 없으니까.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도 네. 폭행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네.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집회가 법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은 봐줘버리고 경찰에 기각시키는 거예요. 김명수가 누구예요? 내가 옛날 얘기했어. 네. 그거 야바우 판사거든요. 네. 그 판사가 아니고 야바우예요. 차라리 이제 대법관 이런 것을 나는 권순일 이런 것도 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AI가 재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 공관 만찬했죠. 예. 임근택이 부장판사 거짓말해갖고 탄핵했죠. 아니 대법원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게 야바우지. 그게 대법관이에요. AI로 판결해야 맞아요. 나는 김명수 이 사람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면요. 나도 대법원장 해줘. 임기 언제 끝나나요, 근데? 걔 안 나가나요? 나는 야바우 판사 이것이 네. 요 대법관들 이상하다니까 권순일이 봐요. 어디 또 거기도 대장동에서 뜯어먹다가 네. 다 나왔잖아요. 참. 이게
사법부가 이렇게 재판 거래를 한 것은요 국정농단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정말로 극형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거 누가 했냐? 대법관 XX들이 한 건데 AI가 판단해야 돼요. 김명수 때 한 거라니까. 이거 야바우들이에요. 야바우꾼들이에요. 판사가 아니에요. 이게. 네. 아 짜증나. 네.